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공감에 맞는 딱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약 5년여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 공감 부분이에요. 이 공감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뭐 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센스와 촉이 우리 사업하는데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요. 사람도 조금 잃어봤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공감입니다. 이 공감을요.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래요. 맞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만 더 알아차렸더라면, 하지만 우리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할 때도 분명히 있죠. 모든 건 다 나의 공감 능력에 따라서 그 센스를 발휘를 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좌우가 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실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거든요. 정말 싸움은요, 진짜 사소한 것에 시작을 돼요. 근데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을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형제 자매. 제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눈빛만 봐도 턱 하면 턱 알아차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싸울 때는요, 남보다도 더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잘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스폰서와에도 우리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다 이 과정 겪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내가 어떤 부분이 어려워한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얘가 때가 왔구나. 이거를 넘어서면 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스폰서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또한 파트너들 딱 봤을 때 어떡하지? 이 부분은 연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카톡 갖고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전화를 할 상황이 아닌데 달려가야 되는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파트너 입장에서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내가 들이대는 것 같아서 다 각자의 그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요 HMD 그룹에서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시스템에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르쳐 주는 데가 우리 HMD 그룹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요, 모든 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기서 배워서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요,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많은 분들, 대부분 한 90% 이상은요,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 못할 거 없어요.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것만큼은 이해 못하겠다. 그것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요, 이해하려고 맘먹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분들 만나면서 사업자분들 만나면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우리 사업에 필요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요, 굉장히 많은 걸 우리 세계를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다수는 고통이 있지만 소수는 행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문화를 조금 바꾸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더 잘하게 만들었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을 가지 못해서 오히려 못하게 만들었고,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이거를 알려주는 자료가요,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중앙일보 기사에 난 자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커진 사상 격차래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위 20%는요, 소득이 코로나 때 점점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위 20%는요, 소득이 점점 늘어났어요. 우리 메나테크는 어때요? 메나테크 매출 점점 늘어났잖아요. 저도 사실 코로나 영향을 받고서 PD가 된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물론 제가 상위 20%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수입이 올라간 상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메나테크만 하고 있다면 상위 20% 올라갈 진입 장벽 가까워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메나테크를 해야 합니다. 과거랑 현재랑 한번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요, 많은 분들이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축을 하고요,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약 60살 때까지.
그리고 그때는 약 75살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노후 생활은 약 15년이었어요. 일하고 저축하고 노후 준비를 약 40년 정도까지 했는데 노후 생활은 15년. 그럼 그런 대로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요, 20대 후반에 일을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학업의 길도 많이 길어진 것도 맞고요. 뭐 어학연수 간다, 대학 뭐 자퇴를 하고 다시 대학을 잠깐 휴학을 하고 다시 해서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20대 후반에 대부분 일을 시작을 해. 그리고 60살까지 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면 노후 준비는 약 30년입니다. 근데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노후 생활 40년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시간보다 살아야 될 시간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전제로 60살까지 있는다는 전제 하에 요즘 50살만 넘으면 명예퇴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 한 달에 25만 원가량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이렇게 40년을 가정을 하면 40개월 아닙니다. 40년을 가정을 하면 우리는 약 12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인세 같은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인세 같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만난 이 Y 메나텍은요. 저는 물론 저희 언니로 인해서 이 메나텍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요. 제가 아픈 허리가 좋아졌어요. 고쳤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픈 허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디스크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좋아진다는 말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모습이 확 바뀐 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다이어트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으로 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접했는데요. 물론 제가 허리가 안 좋았으니까 허리 명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왔겠죠. 이런 거 저런 거 겪고 나서 한두 달 후에 몸무게가 제가 한 9kg 정도 빠졌고요. 유지기를 하면서 제가 3kg 정도가 빠진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10kg 이상 빠지면 사람들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소개를 해주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클리닉을 딱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이어트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피부가 오히려 더 리프팅되고 좋아지는 다이어트 없다. 근데 저희 건 어때요? 피부부터 벌써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일을 하면서 수입도 창출해 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뿌듯했고요.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너 그거 메나테크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너가 사업하기 힘들지 않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요,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아메이란 네트워크 20대 때부터요, 저한테 굉장히 컨택이 많이 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네트워크가 눈에 전혀 들어오질 않았어요. 제 몸으로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때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관심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도요.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요. 아메이 회원권 없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회원권들도 다 많이 있어서 이거 밥그릇 뺏기 사업 아니야? 저기 있는 사람 이렇게 데려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거든요. 남들은 인지도가 없어서 사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인지도가 없는 게 오히려 시장성이 넓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걸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제가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잖아요. 경력이 단절된 제가 여기에서 의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간호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영양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저는 내가 그럼 아무것도 몰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구나. 그거에 대한 용기를 얻고 메나테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저의 몸을 변화시킨 이 당영양소.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그 흔한 연골, 그 척수액이 탄력을 잃어서 옆으로 흘러나와서 신경을 건드려서 제 허리가 아팠던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탄력, 이 당영양소를 가득 넣어줘서 그 탄력을 있게 만들어주면 더 이상 신경을 건들지 않아서 아프지 않다라는 걸 여기 와서 알려줬어요. 저 같은 데이터형은요, 이렇게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왜 허리가 아프지? 그냥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원리를 원초적인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거라면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 못할 거 없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와이맨한테 책자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차트예요. 이 차트. 온라인 프랜차이즈. 우리는 결국 애용자를 만드는 집단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 그런 프랜차이즈는요. 우리가 시스템,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조리법, 마체로 그들이 하는 멘트 이런 것들도요. 다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는요. 내가 가맹점을 내주면요. 그 가맹점이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프랜차이즈, 우리 메나테크는 어때요? 내가 경험을 한 거 전달을 해도 좋지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 효과가 좋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지적 유통까지 겸비해 있잖아요. 우리는 애용자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신하다라는 가맹점이요. 다른 가맹점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 가맹점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맹점은 저의 수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모든 걸 다 알려줘요. 우리는 후불제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우리는 프로슈머 프랜차이즈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SBO를 만드는 거죠. 이 SBO를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도요, 이 HMG 시스템에서 전부 다 알려주고요, 본사에서 자리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해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어치버스데이, 모두 다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본사에 갔을 때, 입구에 이렇게 맨하테크 M이라고 써져 있는 이 떡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떡 하나에 저렇게 로고까지 새겨져 있다니. 더구나 떡이 맛도 좋아. 너무 맛있지 않았나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어치버스 데이가요. 여기 모인 분들은 적어도 어치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SBO 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딱 와보고 물론 우리들을 위한 축제도 맞고요.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렇게 파트너님들 이렇게 같이 SBO이신 분들을 데리고 이 축제의 장을 즐겼는데요. 다음에는 소비자분들도 다 초대해야겠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줬는데 이걸 초대를 못하면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다. 소비자분들 다 초대를 하면요. 어때요? 여기 와서 뭐래도 하면 뭐래도 하나 선물이라도 받아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마련을 해준 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본사에서 하는 혜택은요. 전부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우린요, 입대자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말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생각만 하는 것 같고 말을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을 너무 고려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순신 네트워크 안 됩니다. 무조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요, 다른 곳으로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냥 10명 말하면 1명 정도 아는 정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 이렇게 맨하테크 사업한다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어머, 우리 교회도 맨하테크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머, 그래, 그리고 반가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그럼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빨리 회원가입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내가 동창을 만났는데요. 어머, 우리 미용실에 갔더니 네가 먹는 거 이거 회색 트로피오 이거 있던데? 이런 얘기들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 예전에 가입한 적 있었어. 누가 해달라고 해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방심하면 어때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회원가입 먼저 시킵니다. 근데 간혹 그래요. 나 지금 내가 제품 먹는 거 아니니까 나 회원가입 안 할래. 내가 제품 먹을 때 그때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 있거든요. 그럼 저는요, 그래요. 나는 어차피 물건을 사서 먹는 사람이야. 내가 물건이 필요한데 너가 신규 가입을 해줘서 신규한테만 주는 프로모션이 있어. 네가 가입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물건을 사면 유산균이 하나 공짜로 와. 그 유산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러면요, 회원가입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들었다. 교회에 누가 있는데? 내 친구가 누가 뭐가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무조건 회원가입 먼저 진행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와이맨하트 할 때인가 언제 이선희 대표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입을 다물면 폐업이고 입을 열면 개업이라고. 네,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좋아하는 여행지가 있고요. 집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1번, 좋아하는 여행지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다. 2번, 집에 가는 길에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1번, 2번. 여러분들은 어떤 건가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세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문구를요, 어떤 사이트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좋아하는 거와 내가 집에 가는 거. 심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채팅창 한번 보니까요. 네. 윤지연 대표님 2번, 김인정 대표님 1번, 박순 대표님 2번, 정일자 대표님 1번, 김희정 대표님 2번, 이은영 리더님 2번, 박선희 대표님 1번, 이하나 리더님 2번, 김미연 리더님 1번, 1번, 2번, 눈치상 2번. 제가 이 채팅창 보면서 너무 재밌네요. 저는 좋아하는 거를 설명을 더 잘할 거라고 진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뇌는요, 더 많이 본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을 더 잘한대요. 좋아하는 여행지는 가고 싶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는 길은요, 지하철을 타고 어디에 내려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편의점 어디를 지나면 우리 집에 있고 너무나 매일 반복되는 거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상상이 아니라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재미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가다 보면 장애물이 반드시 나타나요. 장애물 없는 고속도로 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반드시 장애물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피해가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뛰어넘어야 될까요? 참 많이 생각하는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업을 같이 하자. 그리고 저도 사업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슬럼프도 당연히 있고, 네, 사업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요. 아이가 어려서, 아니면 난 아직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별로 너네 맨화티크 제품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운전이 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운전되는데 내가 차가 없어서. 완벽한 조건의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요. 장비빨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든지 할 때 장비빨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완벽의 끝은 없다니까요. 그냥 동네 뒷산부터 운동화 신고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근데 동네 뒷산 갔는데 내가 더 높은 산 가고 싶어. 그럼 그때 욕심내서 좋은 운동화 등산화 사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 정상에 올라가니까 땀복이 필요한 거예요. 땀복도 사고 그렇게 완벽에 가깝게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요. 뭐든지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용기를 내야 돼요. 완벽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현재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요.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입니다. 네, 우리 HMD 이 시스템 안에서요. 시작해서 완벽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서 모두 정상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하면 더 많이, 함께하면 더 멀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